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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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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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은 깜찍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베리가 어제 미용을 했거든요. 베리야, 안 보여줄 거야? 언니 친구들이 베리 미용한 거 보고 싶다는데 안 볼 거야? 베리가 다니는 그 미용실이라고 해야 하나? 그 미용 이제 하러 다니잖아요, 베리가. 왜 이렇게 코 고는 소리를 낼까? 거기를 가면은 미용을 마치면 항상 하트 모양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어제 베리가 저녁에 미용을 마치고 와 가지고 베리 아직 이마에 하트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너 왜 나 뽀뽀해?" 응. 나 틴트 발랐는데. 베리. 귀 어디 갔어, 너 귀. 너 뽀매잖아. 귀 어디 갔어? 우와. 귀를 보여줘, 귀. 갈 거야? 베리 갈 거야? 발바닥 보여주고 가. 안녕해. 언니 친구들한테 안녕해. 안녕. 하기 싫은가 봐. 인사하기 싫대. 음. 발톱 왜 세워 갑자기? 안녕. 베리 가요. 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은 아닌가? 너 왜 나 쳐다봐, 이베리? 오늘 라이브를 위해 열심히 화장을 뚝딱뚝딱 하고 왔습니다. 스케줄 마치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켰어요. 퇴근을 사실 아직 안 하셨을까 봐 쪼끔 걱정되는 마음이 오긴 했지만 5시에 퇴근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랑 놀아 달라는 의미로 5시 반에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럽게 라이브 공격을 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젠 좀 쉬었어?" 네. 어제 하루 종일 잤어요. 어제 제가 쪼끔 빨리 일어났거든요. 저의 일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10 시면 굉장히 빨리 일어난 거란 말이죠. 제가 어제 10시 반 인가에 일어났다가 이제 12 시에 다시 잠이 들었어요, 집에서. 12 시에 잤다가 오후 4 시에 일어났어요. 그러고 2 시까지 풀업을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잠들었거든요. 정말 푹 잤습니다. 아주, 아주 푹 잤 어제 지우가 노래 추천해 준 거 다 들었어? 혹시라도 저의 프롬을 어제 놓치신 분들 아니면 저의 프롬을 안 그 프롬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제 새벽에 프롬을 했는데 그 새벽에 이제 딱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듣고 잘 노래 이런 걸 추천을 해 드렸거든요.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잘 들리세요, 여러분? 잘 들려? 됐당. 그래서 어제 노래를 제가 추천을 해 드려 가지고 그 노래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도 출근하면서 제가 추천드렸던 노래들을 듣다가 잤어요. 제가 맨날 안고 자는 마루예요. 아 귀엽죠. 이렇게 딱 이렇게 안고 자요 맨날. 베리가 나가고 싶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 오늘 오늘 연습실 갈 줄 알고 연습실에서 라이브를 킬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꽤나 빠른 퇴근을 하게 돼요. 오늘 연습복 소개하면서 이 모자까지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상의는 그대로긴 한데 제 출근 상의가 그대로인데 바지를 갈아입어 가지고 바지는 그냥 잠옷 바지 입고 있어요. 아 마루 잠옷을 제가 실제로 입고 자는데 만약에 그게 쪼끔이라도 카메라에 걸리면 제가 너무 창피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다른 거 입었어요. 내일 보여 달라고요? 이거 바꾸고 내가 안 보여 제가 바꾸고 안 보여 드렸나요? 짠. 살짝 여기 카메라엔 안 담기는데 살짝 파란빛 도는 네일이거든요. 파란색 펄을 얹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진짜 심해 가지고 전 제 손톱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국 길러냈어요. 다 제 손톱이에요. 짱이죠.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톱을 유치원 때부터 물어뜯어서 20살? 19살까지 못 고쳤거든요. 근데 그냥 네일을 해서 고쳤어요 저는. 저는 1년 그 걸스 네버 다이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네일을 쉰 적이 없어요. 있는데 있으면 항상 손톱이 너무 약해서 깨지고 이래 가지고 고친 게 네일을 쉬지 않고 해 가지고 손톱 멀어뜨는 걸 고쳤어요. 제가 손톱을 사실 원래 안 물어뜯었었는데 제가 친구 따라서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약간 그 반에 친구가 그거였어요. 반에서 퀸카 약간 이런 느낌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걔가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그럼 나도 손톱을 물어뜯으면 공통점이 생기는 거니까 빨리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러고 막 뜯어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생겨 가지고 그 열 열 7 살인가 6살 때부터 물어뜯기 시작했는데 그 10년 넘게 가더라고요 그 버릇이. 그래서 꽤 오랫동안 못 고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손톱을 볼 때마다 네일샵 가 가지고 이렇게 손톱을 깎잖아요 너무 아까워 가지고 막. "커플 네일 해도 돼?" "하세요." 이거 자석젤이에요 자석젤. 음. 자석젤인데 화이트 계열의 자석젤 위에다가 약간의 파란색 펄 위에 얹은 거거든요. 따라하세요.
손가락에 밴드 붙여서 습관 고쳤다고요? 대박. 저는 사실 늘 네일을 해서 고쳐 왔어요. 젤 네일 해 가지고 고쳐 왔고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안 해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쓴 약 같은 거 바르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그걸 너무 나중에 알아 가지고 다 커서 알아 가지고 그때 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완전 네일 맨날 너무 손톱이 짧아졌는데 손톱 좀 기르고 싶은데 하면은 젤 네일 하러 가 가지고 네일 슉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처음에 얼마나 심하냐면요. 젤 네일 하면 살짝 가끔씩 네일이 이렇게 떠요. 그럼 그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네일 뜯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 버릇까지 다 고쳐 가지고 마스터. 그래서 저는 원래 손톱으로 뜯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손톱이 안 보였어요. 보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이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한 나 손톱 물어뜯는 거 고치려고 뜯을 때마다 허벅지 때렸는데 못 고쳐서 그냥 리듬 타는 사람이에요. 근데 손톱 물어뜯는 거 고치려고 허벅지 때리면 효과가 없어서 지금 리듬 타는 사람이 됐다고. 축하드려요. 손이 많이 크네. 맞아요. 저 손 진짜 커요. 아, 손 짱 크죠. 저 멤버들 중에서도 손 진짜 큰 편이거든요. 어.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 비교할 만한 게 없네요. 멤버들 유연 언니가 아마 저보다 클 거예요, 손이 그래도. 얼굴을 가리진 못해요. 이게 지금 모자 챙이 있어 가지고. 저 발은 진짜 작아요. 발이 얼마 전치곤 반년? 1년 전에 245를 쪼끔씩 신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240을 신었었어요. 계속 240만 신다가 245 그냥 뭔가 쪼끔 크게 나온 신발이다 하면 240 정도 신고요. 아니면 너무 좀 타이트하게 나온 신발이다 하면은 245를 신는 편이에요. 어 컨버스는 260 아니요. 컨버스 240 신어요. 근데 의상으로는 250 신발이 가끔 준비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신발 사이즈를 맞출 수 있는 깔창이 있거든요. 그거 깔고 그냥 이렇게 키높이 깔창 말고 그 신발 사이즈 자체를 쪼끔 작게 만들 수 있는 발 사이즈에 딱 맞게 해 주는 깔창이 있더라고요. 그거 끼면서 무대하고 스케줄하고 근데 제 발 사이즈가 평균이라서 좋은 점은 뭔가 예쁜 신발들 같은 거를 찾기 쉽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평균 발 사이즈라서 편하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재고가 많아요. 근데 단점은 재고가 많은데 240인 사람이 많아서 재고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항상 이 신발 너무 예쁘다." 해 가지고 딱 그 옵션 선택 들어가잖아요. 그럼 240이랑 245만 품절이에요. 250 있고 235 있는데 240, 245만 없어요. 와 그래서 진짜 너무 서러워 가지고 재입고 알림을 해 놔도 알림이 안 와요. 내가 재입고 알림을 신청을 해서 알림이 떠도 다시 그 알림이 떠 가지고 가면 다시 품절이에요. 장점이자 단점이네. 맞습니다. 키에 비해서 발은 작네. 맞아요. 발이 많이 작고요. 손은 많이 큽니다. 억울한 돌멩이. 맞아요. 지우가 제일 마음에 드는 오브젝트. 음. 음. 저는 작년 썸머 오브젝트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가 있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 오브젝트 있어요? 아 이번에도 오브젝트 세컨드 나오지 않아요? 아톰 2? 그거 음 좋아할 수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은 아닌데 제가 이제 올해 썸머 오브젝트에서 앞머리를 내렸었잖아요. 스포를 살짝콩 해 드리자면 이번에 앞머리 내리고 찍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앞머리를 내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번에 쪼끔 해 보고 싶어서 앞머리를 내렸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은 제 오브젝트 뭐가 좋아요? 한번 읽어 볼게요. PCO 한복 무스리 오브젝트. 아. 저도 그거 좋아요. 그거 초록초록해 가지고 배경이. 오버 더 피치. 오버 더 피치도 좋죠. 깻잎머리 옵젝, 코스모 라이브, 어린이날 오브젝트, 가죽 자켓 옵젝이 뭐지? 저는 작년 썸머 그 오브젝트랑 어 음 우스리 그 오브젝트랑 저 그거 좋아요. 베레모 쓰고 저 그거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프롬으로 보냈는데 그 이름이 그 뭐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빨간색 요거 두건 쓰고 찍은 거 있거든요. 그거 좋아해요. 딸기. 딸기 옵잭이에요. 네 그거 좋아해요. 그거랑 그리고 하츠땐가? 빨간색 제가 베레모에 니트 입고 찍은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것도 좋아해요. 폴로 옵잭이라고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내도 되는지 몰랐는데 보내도 된다고 해서 좀 늦게나마 얼마 전에 보내 드렸는데 어 오늘도 열심히 찾아서 사진 보낼 거 좀 찾아서 가지고 갈게요. 여러분은 무슨 약간 제가 보냈던 셀카나 SNS에 올라갔던 제 사진이나 뭔가 마음에 들었던 거 있어요? 진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1 번. 앞머리. 아 정장 유연 언니랑 화보 찍은 그거 탑클래스 얘기하시는 거구나. 디어워즈, 배지 전쟁, 교복, 아가지유, 방설? 방설은 너무 오래됐는데? 저지 입고 출근한 거? 어 윙크하고 옛날 어렸을 때 사진 좋아하시는구나. 알겠어요. 저는 제가 안 보낸 사진들이 쪼끔 많이 쌓여 있긴 한데 핸드폰으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핸드폰에 그 앨범을 들어가 볼 수가 없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집에 옛날 사진 백업하면서 나온 사진 없어? 보내줄 만한 거. 저희 가족은 저희 가족이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께서 취미로 사진을 찍으셨는데 근데 그 취미도 뭔가 취미라서가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 저희를 담아 주고 싶다고 하셔서 어렸을 때 어딜 놀러 가든 그때는 스마트폰 같은 게 막 있지 않으니까 카메라를 매번 들고 다니면서 저희 어렸을 때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빠의 회사 컴퓨터에는 저희 어렸을 때 파일이 연도별로 그 장소별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께서 가끔씩 저희 가족 단톡방에다가 오늘이 7월 24 일인가요? 25 일인가? 오늘 25 일이에요? 아 25 일이구나. 그러면 막 10년 전 오늘 하면서 저의 10년 전 동생이랑 제 사진을 같이 보내주시고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막 어 얼마 전에도 10년 전 오늘 하면서 아빠께서 사진 보내주셔서 저의 핸드폰에도 이제 제 어렸을 때 사진들이 좀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꾸미가 너무 가득해 가지고 막 "네." 이러고 있는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나름대로 좀 예쁜 사진만 보내드리고 싶어 가지고 아직 없네요. 막 보내드릴 만한 게.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지우. 맞아요. 너무 내성적이었죠, 아무래도. 모자 왜 이렇게 예쁘냐는 말 왜 이렇게 많지? 이거 그거예요. 저랑 채연 언니랑 옛날에 같이 가방 나누고 찍었던 시그널에서 받은 건데 이거. 아직까지 쓰고 다니고 있어요. 아 흰 모자가 가득하다 하는데 흰 모자라기보다는 살짝 베이지, 아이보리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화이트는 아니에요. 저녁 추천 마라샹궈. 제가 아직도 마라샹궈를 못 먹었어요. 뭔가 저녁 먹을 때쯤이면 늘 배가 별로 안 고파 가지고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마라샹궈를 제발 밥이랑 같이 먹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라면 국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정말 면 말고 국물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면은 뭔가 너무 밀가루 같고 너무 그 불었을 때 저는 진짜 꼬들꼬들한 면을 좋아해요. 과자같이 바삭한 식감도 좋아하고 그래서 컵라면 같은 거 먹을 때는 바삭바삭할 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꼬들할 때까지만 딱 먹고 불면 안 되거든요, 면이. 뭔지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꼬들꼬들하다 이제 좀 익었다 싶을 때 먹기 시작하면 먹다가 면이 불어서 결국 마지막 입은 불은 면을 먹게 되잖아요. 전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삭바삭한 과자일 때부터 이제 면이 쪼끔씩 풀어진다 싶을 때부터 먹기 시작해야 마지막 입이 꼬들면으로서 맛있게 끝난단 말이에요. 저의 먹철학입니다. 아무튼 근데 뭔가 오늘따라 그 면은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사 놨어요. 그 스프만 파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프만 파는 걸 왕창 사놔 가지고 그걸로 라죽 만들어 먹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근데 밥이 없어 가지고 이제 즉석밥을 찾고 있는데 곤약밥이 있고 그냥 일반 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곤약밥을 먹어야겠지.' 하면서 곤약밥을 딱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라면인데 '라면을 먹으면서 양심상의 이유로 곤약밥을 먹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라면인데 굳이 곤약밥을? '먹을 거면 제대로 먹는 게 낫지 않나?' 하고서 그냥 그러니까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곤약밥과 라면, 스프. 그래서 '그냥 밥 먹자.' 해 가지고 그냥 흰밥 해서 라죽 해 먹었어요.
먹방 라이브 쿠다사이. 먹방 라이브.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까 버블티 사왔는데 이거라도 마실까요? 블랙 밀크티입니다. 저는 따로 레시피 같은 거 없고 그냥 밀크티 마셔요. 밀크티나 아니면 그 초코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 그 두 개만. 마루에 흘렸냐고요? 아니요. 안 흘렸는데요. 마루 멀쩡한데요? 제 방에 인형이 진짜 많아요. 다 마루 인형이지 아니에요. 마루는 다 어디 갔지? 여기 보여주고 싶은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여기 좀 깔린 제 옷 이 친구 좀 보고 계세요? 좀 웃긴데 제가 원래 책상에 그 책상 앞에 이렇게 이게 있었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이게 원래 이렇게 책상 벽 앞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방 구조가 바뀌게 돼 가지고 제 마루들이 여기 아직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책상 여기는 필통 꽂혀 있고 여기는 마루들이 걸려 있는데 일단 카메라를 좀 돌려야 해. 요 제일 기본 마루가 있어요. 이 마루 두 마리 이게 총 세 종류가 있는데 전 두 종류를 모았고요. 이걸 다 떼야겠다. 냐. 아무튼 이게 제가 작년에 마루에 완전 꽂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작년 생일 위시리스트가 온통 마루였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마루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마루란 마루는 다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물 받은 마루고 이거 다 선물 받은 마루예요. 이것도 저희 회사 직원분께서 예전에 생일 선물로 사 주신 거고 이거는 뭔가 제 돈 계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 동생이 사 줬던 걸 거예요 아마. 제 친동생이 "축하한다." 하면서. 아닌가? 누가 사 줬지? 아마 동생일 거예요. 저 마루. 그리고 마루 노트북 파우치도 있어요. 심지어 그거는 실수로 두 개 받아 가지고 제 동생이요? 제 동생은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동생은 그냥 정말 평범해요. 아. 지금 동생 없어요. 학원 갔어요. 걔 고3 이에요. 고3 이에요, 고3. 바쁩니다. 수험생이세요.
아니요. 저는 동생이랑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 처음 하나? 멤버들한테는 진짜 많이 했는데 저는 아니요. 진짜로 태어나서 동생이랑 닮았다는 말을 안 들어봤어요. 성격은 똑같아요. 둘 다 완전 집순이 집돌이에 어 게임 좋아하고 어 모르겠어요. 음식 취향 같은 것도 비슷한 듯 다른데 아니요. 동생은 인프피예요. 인간 인프피고 어 네. 집순이 집돌이 제일 비슷한 거. 그리고 게임 좋아하고 그게 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동생도 같이 하키 했었어요 저랑. 동생이랑 같이 하키 했었고 근데 동생은 잠깐 하다 그만뒀어요. 저만 좀 하키를 좀 오래 했고 그리고 선수하고 싶어 하는 건 저였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반대된다 그래야 될까? 저는 어렸을 때 막 친구들 피아노 학원 다니고 미술 학원 다니고 그럴 때 전 태권도 옆에 있는 태권도 학원 다니고 막 애들 바이올린 플룻 배우고 있을 때 저는 드럼 치고 이랬거든요. 근데 동생은 그림을 진짜 잘 그리고요. 저는 하키하는 걸 좋아했고 막 약간 이런 느낌? 동생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잘 그려요. 근데 전 그림 그리는 거에 진짜 소질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림에 소질 없고 저는 약간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쪼끔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 바이올린 배운 적 없고 저는 예. 그래도 사인할 땐 곰돌이 그려 주잖아요. 맞아요. 그쵸. 요새는 유아 그리기 안 해? 네 요새는 안 하는데 하려고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좀 그냥 근데 사도 쪼끔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좀 바빠 가지고. 동생도 평화주의자예요. 잔잔해요 사람이. 그냥 네. 조용해요 집이. 지우 본가는 되게 조용하겠다. 저 때문에 시끄럽고요. 제가 조용하면 조용하고요. 그런 편이에요. 베리도 조용하겠네. 베리도 자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역시 저희 집 강아지답게. 집에 김수민 투입. 처음일 거예요. 그 정도의 톤, 데시벨, 텐션. 근데 저희 가족이 진짜 신기한 게 마루 좀 정리하고 마루 바닥 빠이. 뭐 저희 집은 다 아빠가 살짝 아니 아빠는 외향형이신데 저랑 동생, 엄마가 싹 다 내향형이에요. 그래서 아빠도 뭔가 저희끼리 가족끼리 있으면 자동 내향형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초에 SNS에도 올렸는데 저는 차 타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었나요?
저 차 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휴가 같은 거 받으면 엄마 아빠랑 차 타고 놀러 갔다 오고, 그래서 아빠랑 올해 새해 되고 나서 아빠랑 단둘이 바다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비니 쓰고 패딩 입고 사진 찍은 거 그거 아빠한테 찍어 달라고 해 가지고 아빠가 찍어 주신 거예요. 베리가 짖네. 아무래도 누군가 퇴근을 했나 봐요. 짖는 소리 들려요? 들리는구나. 생각보다 많은 소리가 들리는구나. 베리 짖는 거 처음 듣죠? 베리가 원래 안 짖는데 사람이 들어올 때만 짖어요. 근데 이러고 말아요. 한 5번 왈왈왈왈왈 하고 좀 조용해져요. 누가 오면 왔냐고 말하는 그런 느낌 정확해요. "왔냐? 반갑다. 됐냐? 안 봤냐?" 맞아요. 그러는 편이에요. 오늘 저녁 이제 곧 다들 퇴근하셨어요? 퇴근 지하철 하는 중. 퇴근 2분 전 사무실에서 당당히 라이브 2분 남았으면 뭐 괜찮죠. 학생들도 이제 방학을 했겠구나. 방학 축하드려요. 근데 방학을 했어도 어차피 학원 다니지 않아요? 내내? 방학 내내? 그쵸. 음. 오랜만이다. 저도 그랬었는데 저도 연습생 하기 전에는 방학 내내 학원 다니고 그랬죠. 방학 숙제하고 방학이 방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방학은 방학이라고 방학이 쉬는 게 방학인데 학원 가다가 한 달 끝나면 갑자기 개학이에요. 말이 안 돼. 6시 네요. 퇴근 축하드려요. 퇴근 축하드려요. 칼퇴하세요, 칼퇴. 슉슉슉슉슉. 아 금요일이구나 오늘. 와 더 축하해. 더 축하해요 여러분. 저는 쪼끔만 이제 6시에 퇴근한 분들을 위해 쪼끔만 더 하다 갈게요. 할 얘기가 없으면 만들어 주시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쪼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버블티 먹어서 그런지 배가 안 고파서 좀 저녁 안 먹거나 늦게 먹거나 할 것 같아요. 하키 선수 연예인 말고 어릴 때 꿈은? 저 초등학교 때는 승무원 하고 싶어 했고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전까지는 계속 승무원 꿈이 하나였어요. 승무원 하고 싶었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하키 선수였다가 이제 중2부터 쭉 가수, 연예인, 배우 이런 거였죠. 꿈 이뤘네. 맞아요.
그러게요. 저는 장래희망을 이룬 사람이 됐네요. 감사해요. 근데 뭐 꿈? 그러게. 근데 제가 제 프롬에 했던 얘기를 또 해도 되나요? 연습생을 할 때는 진짜 진짜 많이 불안했거든요. 무섭고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어떤 평가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되게 불안하고 무섭고 제 이름이 불리면 막 '어 나를 왜 부르시지?' 약간 이렇게 됐었는데 공유빈이랑 얼마 전에 그 일본 스케줄 갔다가 인제 숙소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연습생 때 얘기를 같이 했거든요. 하다가 저희끼리 그런 막 "아 나 잘릴까 봐 무서웠다. 우리 그때 어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돌아보니까 진짜 데뷔하고 나니까 '어 별거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었네."라는 말을 하기 쉽지가 않은 게 그 당시에는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에 "별거 아니었네."라는 말을 쉽게 마냥 쉽게 뱉진 못하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전부였고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고 근데 사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일 아니면 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아직도. 그래서 음 근데 지금 제가 이 꿈을 결론적으로 이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 있고 제가 또 하고 싶었던 일인데 제가 이루게 됐으니까 말 그대로 제가 꿈을 이루게 됐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이번 콘서트 하면서 진짜 진짜 많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저한테는. 제가 춤추고 노래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 아이돌이니까. 근데 음 여러분들께서 프롬에다가 뭐 메시지를 써 주시거나 저한테 직접적으로 손편지를 써서 저에게 전달이 오는 손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 "저를 보고 힘을 낸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존재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아 이런 건 좀 새벽에 해야 되는데 이 퇴근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그런 존재인지 모르고 그냥 저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난 아이돌이니까.' 약간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랑 제 되게 오랜 제 최종까진 아니어도 어쨌든 저의 목표 중 하나가 내가 들었던 노래 내가 듣고 울고 다시 일어났을 때 그 느낌들을 모두 담아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느낀 이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가수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이뤘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춤추고 노래하고 편지 읽고 하다가 이제서야 알게 된 게 '아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내 목표 내가 목표로 설정했던 것들을 이뤘구나.' 저희들의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이루게 된 것도 어쨌든 다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하고 신기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의 목소리가 들어간 노래가 발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데뷔한 지 이제 3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3 년? 그쵸. 이제 2 주년 됐고 이제 3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신기하고요. 무대에 서는 게 익숙하기야 하지만 매번 무대에 서는 게 너무 설레고요.
웃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본 도쿄 콘서트 하는데 미드나잇 플라워가 이제 막곡이잖아요.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뭐냐 서울에서 콘서트 했을 때는 돌출이 있었잖아요. 일본 콘서트에서는 돌출이 없고 그 단상 같은 게 있었어요. 2 층. 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하는데 위에 올라가서 미드나잇 플라워를 하니까 1 층에 있는 멤버들도 보이고 객석에 앉아 있는 웨이브들까지 한눈에 쫙 보이는데 이 무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멤버들과 저희들이 흔드는 응원봉에 맞춰서 응원봉이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벅찬 거예요. 울컥했어요. 울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될까?' 그래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실 서울 콘 때는 이제 일본 콘도 있고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도쿄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 콘서트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행복이 이제 좀 너무 추억으로만 남을까 봐 갑자기 뭐 이걸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진짜 그 노래가 너무 짧게 느껴지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내 눈으로 담아서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다시 콘서트를 하고 싶다.' 맞아요. 이제 마카오 콘서트 하나 남았는데 잘하고 와 보겠습니다. 마카오 콘 끝나면 뭐가 있으려나? 핫지가 있죠? 핫지가 있죠, 핫지? 당황했어요. 멤버들이 그렇게 스포를 할 줄도 몰랐고요. 게다가 10월 1 일에 컴백한다는 사실과 팬미팅, 팬 콘서트는 나왔죠? 깜짝이야. 그니까요. 저는 네. 그렇죠. 날짜 나왔잖아요. 알고 있어요. 아직 공개가 안 돼서 그런가? 핫지 콘서트, 그 핫지가 아니라 일본 콘서트 때 공개가 됐어요, 여러분. 나 지금 하나하나가 무서워, 공개될까 봐. 근데 여러분, 저는 이번 노래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유닛의 노래를 좋아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 어떤 유닛이 최애 유닛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언타이틀이랑 많이 달라요. 언타이틀이랑 많이 다르고요. 저는 근데 좀 비슷한 유닛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유닛들 중에. 약간 이런 유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는 있는데 완전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또 새로워요. 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소절 부르자. 너무 많이 남았어요. 조금 있다가. 4 인인지 8 인인지만 알려 달라고요? 아, 그 유닛이 4 인도 있고 8 인도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가? 4 인이 더 가깝나?
아 모르겠어요. 4 인? 네. 근데 이건 멤버들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4 인인 것 같아요. 아리아. 저 아리아 너무 좋아요. 다음에는 꼭 연습실에서 라이브를 킬게요. 아닌가? 너무 자주 하나요, 저 연습실 라이브? 다다익선. 좋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킬게요. 손때 잠시나마 위로를 줄 수 있어서 좋았어. 아참 낯선 이 느낌이 싫지 않아 너와 나의 손이 살짝 닿았을 때 두 볼은 또 달아올라. 나중에 보고 싶은 곡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부르러 올게요. 오늘 말고요. 오늘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저 감기 걸렸었거든요. 다 나았어요. 완벽히 나았어요. 대박이죠? 박수. 집에서 가족 앞에서 노래한 적 있냐고요? 막 각 잡고 이렇게 아무래도 집에서는 없고 말씀드렸듯이 차 타는 걸 좋아해서 차에서 노래 틀어 놓고 차에서 노래 부른 적은 있죠. 집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진 않아요. 부모님은 그래도 저의 콘서트나 쇼케이스에 자주 와 주셔서 제 무대하는 건 자주 보시죠. 초대권 같은 것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24 인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권이 몇 장씩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명씩 초대해도 24 명이에요, 초대권만. 그래서 저는 딱 부모님만 항상 부르는데 그래서 뭔가 2 장씩 주시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 드리면 근데 뭔가 약간 부모님이 제 무대 보는 걸 진짜 좋아하셔 가지고 뭔가 친구들이 "야 나 초대해 줘." 이래도 "초대권이 없어. 미안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지우 친구들이랑 예매하자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친구들이 초대권 달라 그래 가지고 "너가 예매해." 이런 적은 있어요. "너가 예매해서 와. 나 초대권이 없어. 너가 티켓팅해. 화이팅." 이러면서 제가 티켓팅 꿀팁 알려주고 "야 티켓팅 잘해라." 이러고 그런 적은 있어요. 티켓팅에 동참하시는 걸로. 좋아요. 강제 웨이브행. 맞아요. 웨이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콘서트 보고 싶어? 예매해." 동생은 고3 인데 "공부해야지." 약간 그런 마인드. "공부해." 이거예요. "공부해 어딜 와." 이거죠 살짝. 동생 최애 멤버 궁금하다고요? 저희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안 물어 안 물어봐요. 누나가 아이돌인 건 알지 아무래도.
안 물어봤어요. 물어본 적 없습니다. 음 별로 안 궁금해서 안 물어보고 싶어요. 저인 걸로 합시다. 저인 걸로 하고 여긴 넘어갈까요? 제가 이러는 이유는 제가 벌써 라이브를 한 지 1 시간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 슬슬 마무리를 해 볼까 해요. 놀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만에 라이브 키니까 재밌었는데 다음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연습실 라이브로 오고요. 안 되면 다른 라이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라이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놀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봐요. 퇴근 조심하시고요. 저녁 맛있는 거 드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안녕. 빵빵빵. 빠이.